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고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적으로 본 아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과 또 미국에서의 독립혁명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나 또는 아시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또 아무리 왕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백성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왜 인권이라는 개념이 200년 전에 유럽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물론 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그런 백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적 개념의 인권, 즉 세계 인권선언 1조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런 현대적인 개념의 인권은 200년, 30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권의 개념을 통해서 왕을 쫓아내고 또는 왕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의 개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인권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 여러분의 인권은 아무에게서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인도에 사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사자가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사자도 먹고 살아야죠. 사자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먹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왕따도 있고, 직장에서 성희롱도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는 누가 저지를까요? 불행히도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다 국가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잡아서 희생시킨 홀로코스트라든지, 또는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크멜 루주 정부가 200만에 가까운 국민을 죽인 일이라든지, 이런 대량 학살의 일들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심각한 규모의 인권 침해는 국가 이외에는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엔의 3대 핵심 과제, 3 Pillars의 하나로서 인권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유엔이 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국가가 된다면 훨씬 더 인권이 잘 보호되겠죠. 민주국가라고 해서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지만 독재국가에 비하면 훨씬 인권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국가는 더 탄압과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유엔이 나서서 그런 인권 보호, 인권 신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야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노동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죠.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동은 우리 누구나 한때는 아동이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의 아동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학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동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은 9개의 인권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6번째 체결된 것이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은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유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인권 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아동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이자 개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안 돼서 또는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지 못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난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워낙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려고 해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받게 해주려고 해도 학교도 없고 학교도 충분치 않고 사회보장도 충분치 않아서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는 인권의 문제이자 개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인권의 문제로도 한번 볼까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이들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동권리 협약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으니까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당사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 권리의 역사에는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든 에글랜타인 잽 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글랜타인 잽 여사는 영국에서 1919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들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아동 권리 협약의 모태가 된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문도 만들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아동의 권리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발달할 권리, 즉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 사회에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관련된 일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도 있었고 또 안보리에서는 무력 분쟁 시 아동 보호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는 개발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영양, 보건 같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요소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을 받고 또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고 발달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분쟁 지역이나 또는 재난 지역 이런 데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유엔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빈곤층도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캠페인에서도 전 세계 아동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나 산모의 사망률도 많이 줄어들었죠. MDG 새천년 개발 목표가 끝난 후에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을 유엔에서는 합의했습니다. 2015년에 이 SDG를 합의할 때 제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는데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합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보다 더 포괄적인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SDG 목표에는 17개 중에 아동이라는 목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 목표에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보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목표, 4번 목표, 4번 목표는 교육이죠. 3번 목표는 보건입니다. 이런 목표들에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평등,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또 개발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참여 확대 문제 같은 것들이 SDG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SDG 17개 목표 중에 아동 관련한 세부 목표만 48개가 있습니다. 48개를 다 여기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번 목표 보건에는 5세 이하 어린이 질병과 사망을 종식시키자. 4번 목표 교육에는 모든 남녀 어린이가 초등,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 양성평등 5번 목표에는 조기 결혼을 금지시키자. 고용이라는 8번 목표에는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시키자. 평화와 정의라는 16번 목표에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금지시키자. 이런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이 유엔의 17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동 인권이 존중되고 또 보호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2018년에 유엔에 가서 윤학자 공생재단이 열었던 유엔 세계 고아의 날 행사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유니세프, 유엔 기구죠. 유엔 어린이 기구인데 유니세프에 가면 전 세계에는 부모 중에 최소한 한쪽이 사망한, 한쪽을 사망으로 잃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고아, 오펀이라고 정의했는데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아에 대한 인식, 고아 문제를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